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땅 팔자, 사람 팔자 이런 주제를 했는데 오늘도 이 땅과 사람 이 주제를 가지고 언제 그러면 어떻게 사귀어야 되고 부동산인을 내가 어떻게 인연을 맺어야 좋을 것이냐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사람과 인간은 인간과 땅은 어떻게 서로 이 그 궁합이나 인연을 뗄 수 있다 없다? 뗄 수가 없잖아요. 이미 뭐예요? 우리가 울 때 어디를 치고 운다? 땅을 친 땅을. 왜 땅을 쳐요? 죄 없는 땅을. 그죠? 근데 인간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것도 땅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땅이라고 하는 것이 그 땅에서 만들어져서 땅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을 잘 사귀면 살아가는 것이 엄청나게 편리해지고 이렇게 땅하고 친하게 안 지내면요 상당히 힘들게 살아요. 그러니까 잘 사는 길이 어디에 있다? 땅하고 잘 사귀어야 된다 이거죠. 아시겠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오행적으로 따지면 목, 화, 토, 금, 수 중에서 어떤 운동에 가까울까요? 어떤 운동? 자, 흙, 토, 그죠? 그래서 토 운동을 대체로 땅의 기운과 대체로 응하는 것으로 봐서 이 토 기운이 활발하게 펼쳐질 때 대체로 그 부동산의 그 소용, 쓸모가 많아진다는 거죠. 많아졌다가 또 토 기운이 대체로 약해질 때 그 부동산의 소용, 쓰임새 이런 것들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앞으로 이런 걸 우리가 이사 3번 잘하면요. 이사를 3번만 잘하면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서방님께서 보통 우리가 직장생활 하는 경우에 한 10년, 15년 동안 열심히 그냥 그 직장생활 해가지고 모은 것보다 부인이 뭐예요? 집 이사 3번 잘하니까 집이 커져요, 작아져요? 그러니까 살림이 이사를 3번 잘하면 불어난다면 그 비결이 뭐냐? 바로 땅하고 잘 지냈다는 거예요. 땅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땅하고 잘 지내야 돼요. 그래서 뭐 이 땅하고 잘 지내 돈도 마찬가지거든요. 돈이면 다가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돈님 오셨습니까? 오늘도 오셨네요.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돈의 입장에서 가만 생각해 보라니까요. 자기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한테 돈이라는 가는 것이다. 그렇죠? 땅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그냥 힘 탁 뱉으면서 그죠? 막 이렇게 하면요. 땅이 내를 좋아해요, 안 해요? 그렇게 땅을 갖다가 땅한테 막 침뱉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친구들 미안해 하면서 뱉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아무튼 이 가운데 만물이 펼쳐졌다가 이게 토라고 하는 것이 중간적인 위치에 있는 거죠. 그죠? 만물이 펼쳐졌다가 다시 거두어지는 중요한 그 통로가 바로 토에 속한다는 거죠. 이 토의 기운이 대체로 강화되는 것은 화를 도우는, 그죠? 화가 토를 도우는 작용이 이루어질 때겠죠, 그죠? 그래서 화가 토를 도우는 작용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대체로 그 부동산이나 건축행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활발한 거래가 보통 발생하고 또 대체로 활발한 거래 상황이 있다 보니까 대체로 가치가 좀 더 높아지는 경우가 많겠죠. 그것은 이제 앞으로 큰 주기로 한번 교양적으로 쭉 알아둬 보세요. 우리가 이 지지가 우리가 연에서도 이렇게 자년, 충년, 인년, 진년 이렇게 나오죠. 사오, 미, 신, 유, 술, 해, 자 이런 식으로 다시 연결되죠. 그죠? 해자, 축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데 연으로 칩시다. 이게 연으로 친다면은 자 자년은 오행적으로 뭐예요? 수에 속하고 계절적으로 겨울에 속하죠. 그죠? 겨울에 속하고. 자, 그 다음에, 인묘지는 계절적으로, 봄에 속하고. 그 다음에, 사오미는 여름에 속하죠. 그 다음에, 신유술은 가을에 속하죠. 그 다음에, 해자축은 다시 겨울 돌아가죠. 그죠? 자, 이럴 때에, 토의 기운이 흘러가는 것은 대체로, 화가 무엇을 돕는다고요? 토를 돕는 작용이 활발하다했죠, 그죠? 그렇게 더운 기운이 활발하게 펼쳐져 가지고 있을 때 무성한 기운, 이 대체로 무성하게 펼쳐져 부풀려져 있는 이런 기운, 이것이 이제 그 토의 속성을 가장 많이 대표해요. 그런 경우에 대체로
해가 뜰 때, 해가 질 때 쓸모가 많아요. 어느 때 많을 것 같아요? 다 더워지는 기운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더워지는 기운을 생각할 때, 어느 쪽이요? 해가 뜰 때 더워져요? 해가 질 때 더워져요? 해가 뜰 때 더워지잖아요. 그죠? 해가 뜰 때 점점 더워졌다가 그 다음에 극지방처럼 뭐예요? 더운 기운이 작으면은 그걸 토로서 잘 활용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죠? 그 다음에 적도라든지 이런 곳은 뭐예요? 그냥 막 토의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죠. 그죠? 예, 토의 운동이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으로서 흙도 있지만, 이렇게 양기가 승강을 수시로 하는 것도 이게 토의 작용이에요. 양기가.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지금 우리가 자주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만, 여름에는 뭐가 내리죠? 비 말고 아주 짧게 내리는 게 뭐라 그래요? 소나기. 소나기 소설 제목에도 있죠. 그죠? 그놈의 소나기가 그냥 사연을 만든다. 요즘 소나기 구경해 보셨어요? 소나기 많이 없죠. 이게 왜냐하면, 땅의 기운과 하늘 기운에서 그 양기를 가장 많이 담아서 가는 곳이 음기를 대표하는 물이죠. 그죠? 물이 승강작용이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막 도로를 전부 다 뭘로 막아요? 그렇죠. 그걸 막아보니까 증발이 잘 돼요, 안 돼요? 증발 잘 안 되니까, 여러분들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뭐가 있었다? 소나기도 있었고, 무지개도 있었고, 그죠? 지금은 뭐예요? 소나기 무지개가 많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토운동이라는 것은, 양기 운동이 크게 발산되어 있는, 그래서 더운 기운이나 양운동이 활발해질 때 그 쓸모나 소용이 많다는 거죠. 쓸모나 소용이 많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가을에 장을 보러 나갔을 때는 뭐예요? 밤이 흔하고 사고 팔기 쉽다, 아니면은 쑥이 사고 팔기 쉬워요? 왜요? 그렇게 가을에는 뭐가 많이 나니까? 밤이 나요. 그죠? 쑥은 뭐예요? 그러니까 봄에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소용되고 쓸모있고 수단이 되고 대체로 많이 쓰이는 어떤 것이 그 시기에 보통 많이 이용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토의 기운이 많이 쓰이는 것은 화의 기운이 펼쳐지고 하는 것과 비슷하게 흘러가요. 그래서 이 겨울에는 뭐예요? 화의 기운이 잘 펼쳐진다, 잘 펼쳐지지 않는다. 춥죠, 그죠? 그러니까 더운 기운이 그냥 꼼짝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추위에 갇혀가지고. 그래서 대체로 그 활용도가 떨어지다가 언제가 되면요, 인묘진이라고 하는 시기에 이르면은 그 활용도가 점점 봄이 되면 날씨가 점점 더워지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4, 5미는 여름 계절로 넘어가면 더 더워지죠, 그죠? 더워지다가 어떻게 돼요? 가을이 되면서 서서히 약화되죠. 자, 이런 식으로 대체로 그 토나 화의 기운이 쓰여지는데, 이때에 대체로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땅의 활용도가 많이 발생하고, 자, 그 다음에 겨울에는 뭐예요? 삽이 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삽이 잘 들어가니까 그 부동산이라든지 건축행위 이런 것들이 활발해진다, 아니면 위축이 된다. 대체로 위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대충 지나간 어떤 연도들을 쭉 맞춰본다면, 이때가 우리가 이 정축년이었을 때가 97년도예요. 그렇죠? 97년, 98년, 99년, 2000년, 그 다음에 경진년이거든요. 2000년도에 용띠해였습니다. 2001, 자, 그 다음에 2002, 2003, 2004, 2005, 2006, 그 다음에 2007 이렇게 되죠. 2007, 2008, 2008년, 그 다음에 2009년. 그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어때요? 이 시기에 지난 2000년에서 2003년 사이가 어땠었죠? 그때 막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서로 사고 팔고 이런 동작이나 행위가 많이 가해졌죠, 그죠? 그래서 이 시기에 뭐 흔히 아파트도 그냥 사람들이 많이 사고 팔고, 그죠? 그렇게 해서 그때 부동산을 만져서 재미 본 사람들이 제법 많죠. 뭐 떼돈까지야. 그래서 그러면
예, 대체로 이제 경향성이 이런 시기에 많이 소용되고 쓸모가 있겠지만 이제 큰 돈 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왕창 사야 되겠죠, 그죠? 예? 근데 그게 뭐 자기 개인적인 흐름이 좀 좋은 흐름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겠죠. 그 다음에 이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서서히 좀 약해지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 이르면은 이때가 꼭 이제 어느 때와 같으냐면 이때가 92년도에도 임신년이었단 말이죠. 1992년도가 임신년이었어요. 그 다음에 93년, 94년, 95년 이렇게 96년 이때가 96년이 병자년이었거든요. 96년, 97년. 이 주기로 볼 때 이 92년이나 3년 이후에는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당시에 뭐 실명제라든지 부동산도 실명제 같은 이런 넘어가죠. 그죠? 그럼으로써 어떻게 돼요? 그 활용도나 거래의 소용이 많이 되더라, 안 되더라? 위축이 됐잖아요. 그죠? 쭉 위축이 되다가 정축년에 97년도가 그때 IMF가 오잖아요. IMF가 오면서 극도로 위축됐잖아요. 극도로 위축되어 있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이때 97년도거든요. 서서히 기지개를 펴기 시작해서 다시 또 활용도가 돌아오는 이런 식의 어떤 자연운동에 있어서 주기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눈치 빠른 분은, 그러면 2005년, 좀 불안하죠, 그죠? 보통 이제 2006년까지가 대체로 그 토운동이 기본적으로 활발하게 남아있는 공간이고, 그 이후에는 대체로 그 위축된 모양으로 가기 쉽다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그럼 이걸 가지고 나는 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부동산을 가지고 우리가 잘 인연을 맺어 성공하는 방법은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잘하면 돼요.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는 싸게 사든지, 그죠? 싸게 사든지. 하나는 뭐냐? 비싸게 팔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어쨌든 뭐예요? 성공을 한다, 그죠? 그죠? 그 기본 원칙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부동산이나 물건이라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그냥 비싸게 샀지만 더 비싸게 팔면 되잖아요. 그래서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든지 아니면 싸게 사서 적당한 가격에 팔아도 그래도 그렇게 자기는 어쨌든 벌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활용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토의 소용, 쓸모, 토의 소용이나 쓸모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이런 어떤 형태로 가는 거죠. 사실 이제 싸게 사는 게 이거는 뭐냐면은요, 아주 어려운 기술이에요. 기술이고, 비유를 다 하나 하자면, 비싸게 파는 거는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그건 예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술과 기술을 겸비한 사람이 정말로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큰 재산을 모으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사야 할 때, 팔아야 할 때, 이런 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단순하게 이게 이제 각 분야마다 다 개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 토목 분야든 이게 다 분야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그 토의 소용, 부동산이라든지 땅의 소용됨이라고 하는 임자에서 볼 때 어떻게 대충 92년도에서 어떻게 93년, 4년, 5년, 6년 넘어가면 전체적으로 좀 위축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2004년 이후부터도 전체적으로 토의 소용이, 쓸모가 서서히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것을 꿈꿀 것인가? 아니면 싸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그렇죠. 언니 떡도 싸야 사 먹는 거예요. 그죠? 언니 떡도 싸야 사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대체로 이런 어떤 시기에는 싸게 사는 것이 더 오히려 그 땅을 잘 자기가 관리하고 하는 방법이고, 이런 시기에는 어떻게 해요? 이런 시기에는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소용됨이 많기 때문에 대체로 비싸게 팔 수 있는 계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장 이제 멍하게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시기가, 예를 들어서 이따 합시다. 이런 시기부터 적어도 다시 한번 어떤 토의 소용이 되려면 4, 5년씩 걸리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 잘못하면 이제 소위 물린다는 거죠. 싸게 사긴 샀는데, 언제요? 이게 한 1, 2, 3, 4, 5년, 한 5년 기다려가지고, 이게 1,000원 주고 사가지고, 이게, 뒷날에 2,000원이 됐다, 이거예요, 2,000원. 2,000원이 됐다는 뜻인데, 1,000원을 주고 사서 5년을 기다려서 2,000원을 만들었다.
이 사람의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안 그럼 이때에 1,200원 주고 사서 1,700원에 파는 사람이면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이때 딱 1년 사이에. 그죠? 누가 똑똑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이건 500원을 벌었고, 그죠? 이 사람은 5년을 기다려가지고, 뭐네요? 2,000원을 팔았으니까. 그죠? 이제 방법을 아시겠죠? 부자 되는 길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런 형태의 분명히 싸서 샀는데, 세월이 가도 뭐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더 이제 비극적인 경우가 뭐냐면, 에이 하면서 여기서 그냥 900원을 파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900을 팔면서 하나 봐라 하시는데 이렇게 하는. 이때 이제 요 900원을 팔면 이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당신도 울고 있네요. 안 울려면은 어떻게 해요? 딱 버텨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어떤 관계? 음양 대대 관계를 했죠. 그래서 인간은 대체로 땅에 비하여 양기에 속하고 약물에 속하는데 땅은 음에 속해서 대체로 짝을 지우면 대체로 그 결과가 대체로 좋은 경우가 많아요. 많은데 이제 개인적인 흐름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몇 년씩 걸려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두면은 사실은 자기 개인적인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꼭 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제 타고난 팔자 자체가 땅이나 부동산에 인연해서 결국은 재산을 관리하고 소위 이제 임대사업 이런 거 있죠. 그거 중심으로 가야 되는 사람은 뭐 이 가치 자체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그 사업적인 용도로 사용하잖아요. 빌려주기 위한 공간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게 1,000원이 되었다가 2,000원이 되었다가 큰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경우 외에는 우리가 이 부동산을 뭡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돈을 묶어둠으로써 다른 기회비용이라는 거죠.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기회비용 아십니까? 조금 이게 문자 공부를 하신 분은 아시는 이야기인데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내가 이 물건을 샀기 때문에 다른 물건을 살 수 없다. 그때에 치러지는 어떤 비용 형태를 기회비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호주머니 1,000원이 있는데 1,000원을 가지고 사과를 샀다 이거예요. 사과를 샀기 때문에 뭘 살 수 없다? 바나나를 살 수 없다 이거예요. 이런 어떤 기회비용 측면에서 볼 때 부동산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너무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단 미워할 수 없는 그대다 이거예요. 미워해도 안 되고 너무 사랑해도 안 되고. 아시겠죠? 이렇게 그것이 활용되는 소용되는 어떤 패턴이 어때요? 이렇게 좋아졌다가도 또 약해졌다가 다시 또 좋아졌다. 이것이 수시로 왕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지만 멀리 해서도 안 되고 너무 또 가까이서 거기에 있으면은 결국 이런 식으로 오랜 세월 동안 금전이 묶여서 다른 걸 하지 못하는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앞으로 재테크를 할 이렇게 차원에서 하실 때 그러면 이 지점에서 한다면 어떤 계획을 사야 돼요? 이런 시기에 2006년 7년 넘어가면서부터 토기운이 활용도가 약해지죠, 그죠? 대체로 이제 그 가치나 이런 것들도 기준점이 조금 낮아지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언제까지 내다보고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뭔가 기회를 잡는 게 좋겠죠. 부동산 취득한다든지. 이 역할이 이렇게 사실은 돈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2000년도 전후에 물을 오시는 분들한테 사시고 싶으면 다 사시라 그런 거예요. 다 사세요. 그 다음에 2003년도쯤에 웬만하면 다 파시라. 웬만하면. 왜냐하면 큰 주기가 뭐냐면은 그 가치가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크게 소용되고 활용되다가 그 이후로는 점점점 추세적으로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시기에 부동산을 내다본다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갈 수 있는 어떤 형태로 해야 되고 아니면은 초단기로 우리가 잠깐만 사서 활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이 간지 운동에서 충분히 참조해 볼 만한 내용이다. 물론 이제 분야 따라 좀 다릅니다. 이럴 때에는 어떤 용도의 그 부동산 이런 것들은 또 좋아져요.
이렇게 용도마다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보편적으로 사람이 주로 많이 사고 파는 어떤 부동산 환경을 중심으로 봤을 때 이런 주기를 가지니까, 이런 것을 좀 염두에 두었다가, 참작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넘어와서 사람들마다 자기가요, 인연이 돼가지고 돈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그 패턴이 또 달라요. 그래서 그 패턴을 대체로 이제 어긋났을 때에 사람들이 이제, 그냥 이상하게 그 물건은 또 자기하고 인연이 안 맞거나, 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참작할 때는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역학적인 지식이 조금 필요한데요. 사람마다 우리가 그 사람이 태어난 달에서 강조된 글자도 있고, 그 다음에 달 말고 또 태어난 년 있죠, 연. 이건 주로 이제 달에서 옵니다. 월에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 이제 지난 시간에 해봤었죠. 자축인묘해서 태어난 달로서 달문골 모양을 해봤었죠. 근데 이걸 이제 글자와 글자의 관계를 바꾼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육신이라고 그래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제 음양적인 관계나 오행적인 관계를 조개했을 때, 이 육신의 어떤 간섭이라 그러는데, 뭔가 글자의 모양새에서 간섭하는 글자. 그 사람을 타고났는데, 예를 들어서 육신의 예에서 예를 들어서 비견, 이런 글자들이 있어요. 비견이라는 것은 나와 비슷한 기운이에요. 그렇게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태어난 날이, 나무날 태어났는데, 또 옆에서 보니까 옆에 뭐냐면 또 나무가 있더라, 그게요. 자, 이때에 동일한 기운이면서 이 동일하면서 음양도 동일한 것을 이걸 비견이라고 그래요. 이게 좀 유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뜻을 어렵지 않게 알고 계신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급자라고 하는 것은 음양적으로 똑같은 목인데 음양이 서로 다르다 이거죠. 음양이 서로 다르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면 비견을 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주 육친들이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그 육친들이, 그 사람이 갑일날 태어났는데, 태어난 뒤에 을이 있더라.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급자라는 어떤 관계가 형성되고, 그런 동작이 자기 팔자의 인자로서 작용한다.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글자 모양을 쭉 나열하면, 비견급제, 식신. 그 다음에 요거 식신은 뭐예요? 눈치 빠른 분들은 다 압니다, 이게. 자, 오행적으로 화에 속하고, 내가 낳아주면서 음양 같은 것을 식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상관. 상관은 그 다음에 갑을 병장할 때, 그도 쭉 순서 적어 나가면 되겠죠, 그죠?